이야, 여기 새비름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밭을 메고 몇 개 남겨놨더만은 2, 3일 사이에 이렇게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참 놀라운 생명력입니다. 오늘은 새비름을 뜯어다가 나물무침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긴 또 새비름하고 여기 참비름이 있네요. 여기도 새비름과 참비름이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약초 중에 약초. 이 풀은 시골 어디에나 있습니다. 주로 밭에도 잘 자라거든요. 절대 산에는 없는 풀입니다. 그늘지고 한 데보다는 좀 양지바른 쪽에서 농사를 지었던 그 밭죠. 주로 이제 밭에서 주로 잘 자라요. 아무리 제거를 해도 없어지지 않고 워낙 생명력이 강하고 강한 상태에서 또 꽃이 피고 씨가 맺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풀이 생명력이 강하냐면요. 경우도 제가 밭에서 몇 개를 풀을 매면서 좀 남겨놨었어요. 한 요 정도 됩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이렇게 자랐습니다. 또 벌써 꽃이 맺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장 속도가 엄청 빠른 가운데서 꽃 피고 씨앗이 터뜨려집니다. 그러면 이 풀이 죽느냐? 불사조입니다. 죽지 않는 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뽑아서 있지 않습니까? 한여름에 그 가문 띠약볕에 그 양철 지붕 위에다 얹어놔도 여름 내내 죽지 않습니다. 양철 지붕에서 석 달 된 것을 내려놓고서 비만 오게 되면은 다시 부활하는 잡초가 바로 이 새비름입니다. 이것을 뽑아가지고 돌다무에 얹어놔도 죽지 않아요. 어느 정도 또 수분만 공급이 되면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이 잡초입니다. 그 정도로 질기디 질긴 잡초인과 동시에 옛날 그 부모님 세대에 속개나 썩였던 하나의 잡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생명력이 강할 때는 도대체 이 풀속이 어떤 물질이 들어있는가도 또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최근 들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영양적 가치뿐 아니고 약초 중에 약초로서 인정받기 시작한 거죠. 아마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식물 중에 이만큼 다양하게 여기에 오메가3라든가 지방산, 사포닌뿐 아니고 5대 영양소, 비타민이라든가 미네랄, 미량, 원소, 모든 우리한테 필요한 생명물질인 영양적 가치 균형되게 다량으로 들어있는 것은 아마 이 새비름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막 칼슘, 칼륨, 철분, 인, 아연, 마그네슘 모든 물질이 다 들어있어요. 최고의 명약 중에 명약, 항균작용, 살균. 그래서 그 새비름에 보면 동의보감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죠? 무독하여 종창을 풀어주고 모든 충을 죽인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독성도 없음과 동시에 모든 해독작용과 어떤 살균, 여러 가지 항균작용, 바이러스균이라든가 그래서 감기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도 면역력을 높이고 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식품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흔하고 농민들을 애먹이는 풀이다 보니까 홀대를 했는데 지금은 기어신 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점심에는 요리를 해서 먹어보겠습니다. 쭉 내서도 먹을 수가 있고 이것을 건조시켜 가지고 달여서 먹을 수도 있고 그냥은 건조가 절대 안 된다라는 거 제가 그건 실질적으로 옛날 시골에서 자라면서 보아왔던 거고요. 3개월 띠약부터 놔도 마르질 않습니다. 그냥 상태에서는. 그래서 건조시킬 때는 반드시 이것을 삶아 가지고
숨을 죽이고 건조를 시켜야 건조가 된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숙회로서 나물무침으로서 된장국으로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맛도 달달하고 맛있습니다. 한양명으로는 말이빨 같다 그래서 마치현, 이 풀을 먹게 되면은 장수한다 그래서 장명채. 이름은 보면은 색깔이 오색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오행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잎은 푸릅니다. 줄기는 붉습니다. 뿌리는 힙니다. 꽃은 노랗습니다. 그리고 씨는 새까맣습니다. 새비름은 우리 조상들이 고약을 만들어 피부질환에 사용했을 정도로 피부질환에 효능을 갖고 있으며 또한 오늘날에도 화장품 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효능으로는 염증과 종기 치료에 효과적이며 습진이나 무좀, 흉터 개선, 여드름, 주근깨 제거에도 좋다고 합니다. 옥실산 칼슘과 같은 다량의 무기염과 인의약으로 쓰며 서양에서는 건의 천식, 방광염에 사용됩니다. 장명채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새비름은 오래 먹으면 장수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부작용입니다. 새비름은 찬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몸이 냉한 분들에게는 과용을 삼가하는 것이 좋다고 하겠습니다. 새비름 나물무침 소금물에 5분 정도에 데치니까 아주 잘 물러져 있습니다. 거기에 양념, 마늘 약하게 해서 한 2스푼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넣어도 맛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양파 다진 거 역시 동량 마늘과 같이 한 2스푼 정도. 고추장만 하면은 저 같은 식전 같은 경우는 고추장보다 된장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고추장 작게 1스푼에다가 된장 1스푼 반반씩 같이 했습니다. 참기름 1스푼 정도, 매실청 1스푼 정도 채소를 했기 때문에 거기 따라서 양을 조절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오물조물이죠, 그죠? 오물조물. 잡초로만 알았던 새비름, 유명한 나물로 탄생하는 순가입니다. 자, 요 정도면 좀 된 것 같죠,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맛입니다. 과연 맛이 있냐? 새비름이 줄기에 굵습니다만은 잘 물러져서 식감이 좋습니다. 간이 좀 싱거운 것 같아서 이 고추장하고 이 된장을 다 같이 투여를 해야 되겠습니다. 간 조절하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어디 보자. 맛을 봅시다. 이제서 비록 간이 됐네요. 됐습니다. 맛있습니다. 약간 달달하면서요. 참 이게 한국의 그 된장, 고추장, 간장, 파마늘 첨가가 되면은 거기에 이제 참기름이라든가 들기름, 그 다음에 깨, 볶음깨, 맛 없는 모든 식물을 적절하게 양념만 잘하면 다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씹히는 맛이 좀 부드럽습니다. 부드럽고. 그래서 타나물과 전혀 손색이 없는 매실청, 참기름 들어가고, 거기다가 조금 더 맛 자체가 좀 약간 연하다 보니까 거기다 생강즙 정도를 더 첨가를 하면은 훨씬 더 맛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양념을 좀 세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발견, 건강에 좋은 새비름 나물무침. 다음에는 된장국. 또 아니면 겉절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